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요. 이전 영상들도 다 보고 했지만 학창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처음에 괜찮은 듯 싶다가 또 헛소문이 만들어져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네요. 앞으로도 그렇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칠 때 어떻게 해야 마찰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욕과 싫어하는 시선을 감당하며 혼자 생활하는 건 너무 외롭고 고독해요. 힘든 마음 없이 행복하고 싶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강해지셔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 상태가 약하면 주위 환경과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쉽고, 나의 에너지 상태가 강하면 주위 환경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차분한 상태와 관조력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신의 내공, 에너지 상태를 높이는 데에는 독서, 운동, 명상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 함으로써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워 나의 주관이 아닌 타인의 주관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행복에 의존하려는 마음, 외로움과 고독감 역시 약한 에너지 상태가 만들어내는 감정에 불과하며, 그런 감정들에 매몰되게 되면 삶의 방향성이 희미해져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에너지 상태를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독서, 운동, 명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중심을 튼튼하게 만들면 타인의 시선이나 구설수, 뒷담화 따위에 상관없이 온전히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이끌게 되죠.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세상을 확립해가는 것이 영성 수련의 목적입니다. 자기만의 독립된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상태를 강하게 끌어올려야 하죠. 강한 에너지 상태에서는 외로움과 고독감 따위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면 영성의 핵심인 일체성, 일원성, 합일성이 선명해져 가슴 속에는 무언가 충만한 에너지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좋은 영상, 마음 공부, 아무리 듣고 보아도 모르겠는 것. 님이 정리를 싹 해주시네요. 이해가 되니 마음도 편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후 세계보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이유가 각자가 다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내부가 편안해지면 그 다음은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 자아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살면서 욕심이라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완전하게 벗어난 건 아닌데 사람 관계 더 알고 싶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신은 전체, 인간은 일부이죠. 인간은 신의 정보원 역할입니다. 신은 인간을 통해 존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죠.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체험을 통해 존재에 대한 명확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현실 세계가 비물질 세계보다 훨씬 생생하고 뚜렷하게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숙제 같은 것은 없어요. 오로지 체험만이 지속될 뿐입니다. 비물질 세계는 관념의 세상이고 물질 세계는 체험의 세상입니다. 관념적인 암과 체험적인 암이 영원히 반복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지속적인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대인관계,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갈등이 사람 관계에서 비롯되니까요. 끊임없이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 감정은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며 기복을 타게 됩니다. 타인들과의 관계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타인들과의 관계 역시도 원만하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원활한 대인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하죠. 하지만 지금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교육 방식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 구조는 인간을 내면으로 향하는 게 아닌 외면으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게 되면 본질이 아닌 포장되고 꾸며진 모습만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자신의 본질과 사물, 현상들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어 스스로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무의식의 확인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잠들면 무의식이 활동을 합니다. 즉 의식이 오프가 되어야 무의식이 온이 되는 거죠. 잠에서 깨면 의식, 잠들면 무의식. 결국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으려면 잠든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깨어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 하겠죠. 이는 유체이탈, 유체투사가 가능한 분들은 다소 수월하게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명상을 깊이 하게 되면 무의식 상태에 가깝게 다가감으로써 무의식 상태에 대한 관조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계속 의식이 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아주 찰나에 그치게 되고 무의식의 순간은 영화 스크린처럼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무의식 상태에 가깝게 다가가면 그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인간의 근본 바탕인 천사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고 영성의 핵심인 일체성, 일원성, 합일성에 대한 느낌도 크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깊은 명상을 통해 관조 에너지가 상승하면 명상 중에 가슴 속 깊이 묵직하고 강한 울림이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 깊이 내재되어 있던 자신의 참나로부터의 울림입니다. 가슴 속 깊은 참나의 울림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이번 생에 체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기만의 독립된 세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강한 영감과 에너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요즘은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에이지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망각 상태에서 자각 상태로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혼란과 혼돈 상태가 필수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선명한 길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퐁퐁 샘솟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님의 필터링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필터링 정화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머리의 울림보다는 가슴의 울림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머리의 울림은 에고가 만들어내고 가슴의 울림은 참나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는 영성 초창기 시절에는 그런 것에 신경이 쓰이지만 영성에 대한 개념이 보다 깊어지면 진짜이든 가짜이든 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3차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허상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3차원 의식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진짜이지만 4차원 의식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짜, 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성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을 보다 빠르게 습득해서 체화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화두에 집중해서 파고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화두에 집중해서 영성을 깊이 파고들면 에고와 참나의 개념과 역할, 작동 방식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성의 핵심 개념들을 잘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돈과는 무관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도 실력이 더디게 느는 건 공부를 무서워하기 때문일까요? 초중고 대학 입시 때는 하는 만큼 결과가 나와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수능 공부하고 대학도 왔는데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수능 때랑 달리 너무너무 어렵고 해도 실력이 잘 안 납니다. 이 공부 시작 전까지는 공부하는 것에 겁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 공부로 인해 겁나는 감정이 생긴 것으로 보아 제 마음은 똑같은데 객관적으로 외부에 있는 공부 대상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 착각이고 그냥 제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성적이 오를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죠. 설사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징검다리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겁니다. 길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힘든 과정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필연이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그것 역시 필연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날씨가 흐려 비가 퍼붓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에 있어서 좋은 날씨도 필연이고 나쁜 날씨도 필연이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좋은 흐름도 필연이고 나쁜 흐름도 필연입니다. 좋고 나쁨은 단지 에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 참나의 관점에서는 맑은 날씨, 흐린 날씨에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에 해당됩니다. 참나가 어떤 체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잘 닦여진 넓고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굴곡진 롤러코스터의 길을 갈 수도 있죠. 영성 개념을 가슴으로 체화한다는 것은 미리 특정한 성과나 결과들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이끄는 방향으로 일은 추진하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든 모든 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참나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벼랑 끝 막다른 골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 과정들의 흐름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따라가려면 약한 에너지 상태로는 어려워 감정에 휩쓸리기 쉽고 강한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야 감정에 큰 동요 없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한한 선택지를 가진 참나의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필연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강하게 만들어 그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타고 나가면서 님만의 독립된 세상을 잘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